알고 보니까 저도 혈당 스파이크 환자였던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붙이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기존의 혈당 측정법은 주로 손끝에서 바늘로 찔러서 체열해서 되기 때문에 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거는 부착하는 게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혈당 수치도 바늘을 찔러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착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24시간 내내 나의 혈당 수치가 어떤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혈당 체크가 가능한지 다들 신기해 하시는데, 이 손끝의 모세혈관에서 체열을 하는 대신에 여기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액에서 지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 해주는 원리예요. 저는 비당뇨인이지만 매년 한 번씩 이 연속 혈당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숨어있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건강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집은 당뇨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혈당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처음에 이거 연속 혈당을 측정하고 나서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에서는 분명히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수치 다 정상이라고 해서 당뇨는 아니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혈당 스파이크 환자였던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은 혈당이 오르게 되는데, 올라가도 적당히 올라야지 50 이상 확 뛰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혈당 변화 그래프를 보면요, 한 70에서 140 사이의 그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뾰족한 봉오리, 스파이크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보통 당뇨는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3개월 동안 우리 몸속의 적혈구의 혈색소의 당독소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보는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식후 2시간 혈당이 같은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식전하고 식후 사이에 혈당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그래프가 달라요. 한 사람은 혈당이 안정권 내에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은 가파르게 올라서 뾰족한 스파이크가 생겼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후 70 이하, 그러니까 저혈당으로까지 뚝 떨어지면서 혈당이 못 버티고 무너져 버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무섭게 오르니까 췌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을 왕창 쏟아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세포로 막 이동을 시켜서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하고, 남은 포도당은 간하고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도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인슐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적당히가 안 되고 혈당을 너무 떨어뜨리는 저혈당 상황까지 만들게 되고요. 당 떨어지니까 자꾸 간식이 당기게 되고,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금세 허기가 져서 단 거, 주정부리를 먹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황이 됩니다. 먹고 나면 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뚝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상황이 돼요. 식후 2시간 혈당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식후 1시간 또 1시간 반에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생긴다면은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당뇨가 코앞이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숨은 당뇨인이라고 하는데, 당뇨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전신 호르몬에도 영향을 끼쳐서 유방암 같은 암을 촉발하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생기게 할 수 있고, 또 우울증 같은 어떤 그 감정상의 업다운을 생기게 하는데, 이 잦은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운 또 진짜 이유가 있어요.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요, 여러분, 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인데,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생기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혈압 상승보다 혈당 상승이 훨씬 더 무서워요. 왜냐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뒷목이 뻣뻣해져서 뒷목 잡고 쓰러져서 강제적으로 진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혈당은 스파이크가 와도 위험 신호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데 이거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동안 혈당을 측정해 보지 않으면 모르고 매일 매끼 반복이 된다는 거죠. 혈당 쓰나미가 혈관벽을 덮치고 또 덮치면서 나의 가장 약한 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의 혈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동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 콩팥부터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지키려면은 비당뇨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혈당 스파이크를 체크하셔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차고 있으면 바로바로 혈당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을 절제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안 좋은 음식들, 평소에 안 먹는 것들을 그냥 이번 주 내내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정말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뾰족뾰족한 혈당 스파이크들 보이시죠? 한 번은 혈당이 식전 93에서 식후 1시간째 193까지 100 이상이 뛰었습니다. 놀랍죠? 200을 넘은 적도 있어서 정말 저 놀라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날 제가 뭘 먹었길래 이렇게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을까요? 제가 검증한 혈당 스파이크를 생기게 하는 정말 최악의 음식 탑5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가장 잘 나타나는 증상이요, 밥 먹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노곤해지면서 피곤하고 졸린 증상이에요. 밥을 먹으면 혈액이 위장으로 쏠리기 때문에 당연히 식곤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식곤증은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저도 이때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혈당 스파이크였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잘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또 있어요. 머리가 맑지가 않아요. 안개 낀 것처럼 멍하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이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잦은 분들도 꼭 혈당 스파이크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나타나는 증상이 허기짐이 잘 생기는데 배고픈 거를 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막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저혈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필요하고, 기분도 우울증이 잘 생기고 우울했다가 짜증났다가 이거는 갱년기도 아닌데 마치 그 갱년기 호르몬 변화 같은 그런 감정의 업다운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분들, 또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 왜 효과가 없겠어요?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도 남들만큼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24시간 혈당 측정을 해보면은 건강관리 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면, 다행히도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예전에는요, 병원을 통해서만, 그리고 당뇨 환자에 한해서만 처방을 받아서 구입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쿠팡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자, 제품이 도착하면 안에 설명서가 있거든요. 설명서대로 팔에 지방이 많은 곳에 이렇게 도장처럼 찍어서 센서를 부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태그를 하면 띡 소리가 나면서 혈당 수치를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최근에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요, 국내에서도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써오던 것이 이거라 그냥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회사에서는 2세대가 개발이 돼 가지고요, 핸드폰을 직접 센서에 태그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자동 측정이 되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알아서 혈당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자, 이렇게 한번 센서를 부착하면은 2주 동안 쓰실 수가 있고요. 착용하고 나면은 밥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식전, 식후, 최저치, 최고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생기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의 당지수, GI 지수나 GL 지수를 보면서 음식을 골라 먹게 되는데, 사실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음식에는 생각보다 혈당이 안정적이고 또 어떤 음식에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내가 더 특별히 혈당이 높아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그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음식에 따른 내 혈당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를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글루코핏 같은 앱입니다.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궁금한 것들은 의사에게 질문을 해서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글루코핏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 혈당 측정기하고 관리 앱이 같이 있는 건데, 제가 이 앱을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요, 한눈에 매일매일 혈당 스파이크 횟수, 최고 혈당, 또 평균 혈당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병원에서는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팁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쓰게 했고, 또 제가 또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 글루코핏 대표님께 선물 이벤트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 5분 선정을 해서 7월에 정날의 채널 이벤트로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해요. 여러분,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신생활 하시면서 혈당 스파이크 꼭 관리하시고요. 전 다음에 또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갈게요. 다음에 뵐게요.